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봄도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따스하고 푸르러야 할 제 마음은 왜 이리 춥고 시린지 모르겠어요. 인생 선배님들께 뭐라고 화소연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솔직한 저의 사연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3살 연상의 40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4년차가 되었는데요. 둘 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결혼을 해서인지 마음먹는 대로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고 강제 딩크족으로 주변 어른들께 소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 애를 안 낳고 여태 그러고 있냐는 따끔한 훈계를 너무 많이 들어야 했거든요. 저희 남편과 제가 허겁지겁 결혼을 했던 4년 전,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전 그제서야 전에 없던 결혼 생활을 해보기 시작했었죠. 둘 다 30대 중반에 들어서 있던 때였는지라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에 쫓기듯이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 당장 한 3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바로 되려나? 라면서 물어오던 남편의 태도는 분명 쫓기던 상태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무슨 결혼을 콩붙듯 후다닥 해치우려 하는 남편의 태도가 미래의 배우자로서 마음에도 안 들고 또 그리 성에 차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제게 결혼을 서두르려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을 한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남편의 말로는 자기의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네 커플이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의 결혼 순서가 먼저라며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고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장남이 장가조차 제대로 가지를 못한 채 혼자서 동생 결혼식을 참석해야 하는 아들을 어느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이해가 슬슬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후다닥 식도 올리게 되었고 그 후 도련님네 커플은 바로 2달 뒤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시부모님은 자식 둘을 모두 다 장가 보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경찰 공무원이었고 동서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 동료더라고요. 설마 했더니 저희 남편을 소개로 도련님과 동서가 처음 만나선 결혼까지 하면서 부부가 된 것이었어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참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동서가 참 예뻤습니다. 옆에서 동서를 바라보는 도련님의 눈에서도 늘 하트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만나면 저를 먼저 챙겨주고 밥을 먹더라도 저한테 먼저 말 한 번을 더 걸어주며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두 사람의 태도가 고맙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게 잘해주는 도련님네 부부를 보면서 저도 점점 결혼이 더 좋아져갔죠. 하지만 결혼 1년 차가 지나가면서부터 엉뚱하게도 저희 남편과의 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부부가 애 없이 맞벌이로 지내고 있다 보니 평소에 친구를 만나거나 시댁에 가려고 해도 금, 토, 일요일 말고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다 해도 일하다 와서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나가자는 말을 쉽사리 하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문자 한 통을 받고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밖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나가는 꼴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밖에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좀 답답하네. 라면서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차지도 않은 그 봉투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무려 40분 정도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갔다 오려면 겨우 1분, 오다 가다 이웃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겨우 5분에서 10분이면 족할 일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무려 40분을 밖에서 배회하다 들어왔어요. 어딜 다녀오는 길이야? 쓰레기 버리러 간다며? 라고 물어보는 제 말에 남편은 쓰레기 버리고 왔지. 답답하다 했잖아. 잠깐 동네 산책 좀 하고 왔어.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유를 댔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 저도 제가 가진 의심이 긴가민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새도록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젊은 적에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혹여나 이 남자가 신혼이 지겹다면서 그 사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러 나간 건 아닌가 싶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들춰봤어요. 그리고 저는 카톡의 마지막 화면에 띄워져 있는 동서를 봐버렸죠. 동서가 제 남편한테 "뭐해? 나 산책하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지 남편을 놔두고 마누라랑 있는 제 남편을 불러낸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자다 말고 그 문자를 본 채 남편을 깨웠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뒤진 거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당장 제 손에 들린 자기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너 뭐 우부증 같은 거 있냐?" 라는 말을 남기곤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좀 더 신중하게 남편의 뒤를 캤어야 하는데 오두방정을 떨면서 남편을 깨워 흔들어댄 저의 실수였던 겁니다. 결국 그날 저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핸드폰을 뒤진 의부증 여자 취급을 당하며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는 사과를 먼저 해야만 했고요. 남편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긴 했던지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설마 재수 씨랑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 동생 마누라랑 당신이 그렇게까지 저질스럽지 않길 바라본다." 라면서 제 탓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킨 채 사과를 받아줬어요. 기분이 전혀 개운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불편한 것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동서를 생각하면 이도저도 정말 남편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날 후로부터 남편은 몇 번이고 퇴근을 하고 나서 저를 둔 채 혼자 산책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요. 가장 길게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비우기도 했었어요. 어딜 갔다 왔냐 물어보면 남편은 산책을 하고 왔다며 대답을 잘 해줬었는데, 그것도 지속이 되니 "또 의심하는 거야, 나를?" 라면서 거들먹거렸고, 그 바람에 저는 또 혼자 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대가 동서는 아닌지, 남편과 밖에서 만나는 혹은 불러내는 사람이 동서가 아닐런지 의심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동서는 도련님과의 아이를 임신까지 해서는 출산까지 했어요. 제가 내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한 것이 말짱 도루묵 같았을 정도로 도련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죠. 또 아무렇지 않게 도련님 앞에서 제 남편이나 저와 함께 농담도 잘 주고받으며 살갑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었는데 동서는 그걸 까마득히 모른 채로 저를 여전히 형님이라며 잘 챙겨주기에만 바빴어요. 가끔 부부 사이 좋으라면서 커플 잠옷을 선물해주기도 했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쇼핑하다가 마음에 들었다며 커피잔 세트를 사주기도 했고 말이죠. 형님인 저는 임신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일을 먼저 가져버린 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사소한 기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해주는 동수의 태도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쯤 되니 내가 괜히 엄한 동수한테 오해할 생각을 해버린 건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동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참 잘해주었어요. 동수네 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퇴근길에 괜히 동서네 집에 들려서 애를 봐줄 때도 있었고, 동서네 부부가 놀러 간다고 하면 아예 하루 종일 애를 저희 집에 데려와 돌봐준다든지, 또 가벼운 술친구가 필요로 할 때에도 일부러 동서를 찾기도 했습니다. 모유술 때문에 동서는 맥주를 안 마시고 탄산수나 음료수로 대신을 하곤 했지만 찾아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고 대화 상담도 잘해주는 동서가 늘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1년 전쯤엔 솔직하게 그간에 제가 남편과 동서 사이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동서, 나는 솔직히 동서랑 내 남편의 사이를 의심했어. 동서가 그날 밤에 우리 남편한테 산책 가자고 연락한 문자를 봤거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우고 내가 동서를 좀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확실히 두 사람 사이를 오해했던 거란 걸. 라고 말을 하니 동서가 한참 제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그날 기억해요. 그날 야근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그만 아주버님께 실수로 보내버릴지 뭐예요. 근데 전 아주버님이 문자를 씹어서 당연히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줄 아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동서가 잘못 보낸 문자였을 뿐 내 남편은 진짜로 동네 산책을 하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후 저는 좀 더 동서에게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부부 사이의 고민도 아낌없이 공유를 했어요.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아이가 아직도 없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도 했고, 혹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려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속마음을 비춰내기도 했죠. 그러면 동서는 그럴 이유 없잖아요. 아주버님도 형님만큼 힘드신데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분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함께 이겨내가야죠. 라면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째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서였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동서의 태도가 참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조언을 받들면서 좀 더 남편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부끼리 젊은 시절 데이트를 하듯이 풋풋한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한다는 동서의 말에 남편이랑은 좀 더 데이트를 자주 해보려고도 했죠. 퇴근 후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 보고 밥을 먹고 들어간다든지 주말에는 꽃구경부터 눈구경 등 계절에 상관없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간간히 남편은 저에게 소리소문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간다거나 야근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동서와의 상담으로 점점 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산책을 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싶었고 야근을 했다 하면 또 그런가 보다 싶었죠. 오히려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고 지내다 보니 연애 때와 같은 잔정이 차오르는 듯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먼저 1박 2일 캠핑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으로 차를 끌고 가 쉬다가 오자는 취지였죠. 그간 데이트를 해왔어도 어디 제대로 놀러가서 진득하게 놀아본 기억은 잘 없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제안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당장 알겠다고 오케이를 해놓고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워뒀고요. 준비하면서 저는 저대로 동서한테 자랑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놀러 간다고 유치한 자랑질을 한 게 아니라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먼저 데이트를 가자는 성의를 베풀어 줬다며 감격에 겨워 행복하단 말을 한 것이었죠. 제 말에 동서도 어머 형님 잘 됐네요. 제가 뭘 했어요. 연애 때처럼 데이트를 자주 해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라고 말을 하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짐을 싸고 있던 금요일 밤 남편이 좀 늦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넣어도 제 문자를 읽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데 일이 소식이 없나 싶어서 당황하던 중 저는 혼자서만 여행을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남편은 그날 11시가 조금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술이 취한 채로 말입니다. 내일 여행을 가야 할 사람이 술에 취해 이러고 들어오면 어쩌냐면서 막 화를 냈고 남편은 미안하긴 한지 혼자 혀꼬인 말로 내일 여행 갈 수 있어 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여행을 가야 하니 빨리 잠이나 자자면서 침대 위로 들어가는데 제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꼭 가기 싫은 사람을 제가 억지로 여행에 데려가려 하는 꼴만 같았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피곤한데도 여행을 간다고 시간을 내준 건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채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오전 8시가 되어서 불이 났게 출발을 하고자 일어났는데 글쎄 남편이 제 옆에 없는 겁니다. 벌써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밖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호다닥 따라가 보니 제 남편이 혼자서 옷을 입은 채로 밖을 나가려다가 저랑 딱 마주쳤어요. 당신 어디가? 우리 여행은? 이라고 물어보는 제 말에 남편은 아 그게 저기 있잖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여행은 취소할 것 같아. 나 지금 바로 가봐야 하거든. 여행은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진짜 정말 미안해. 라는 말과 함께 얼굴이 이미 새파랗게 질려버려서는 밖으로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나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토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라면서 문자도 여러 차례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고 저는 거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멘붕에 빠진 상태였죠. 이미 남편을 찾는다고 무의식 중에 집을 나와서는 집 앞 골목을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었고요. 남편의 차가 그대로 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에 달려나가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길래 와이프랑의 약속도 당일날 바로 파토를 내버리고 사라지는 건지 얼척이 없었어요. 혼자 산책을 나가면서 집을 비우던 내 남편의 지난 행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혹 남편이 연락하던 여자를 만나려고 사라진 건 아닌지, 그 여자와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순식간에 저의 마음은 떠난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버림을 받은 여자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변질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향한 원망을 더해 수치스러운 마음에 집을 나섰다가 결국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을 당장 의지할 사람은 가까이 살던 동서뿐이었으니까요. 주말이라 분명 서방님도 집에 계실 텐데 실례와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냥 동선의 집으로 무작정 갔어요. 가서 내가 한 풀이라도 좀 하면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제 편이 되어줘서 제 욕이라도 신랄하게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멍 때리고 걷다가 어느새 도착한 동선의 집 앞에서 저는 무작정 노크를 했습니다. 집에 애가 있어서 벨 누르지 말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보고 그 와중에 제 딴에는 동선의 애를 배려한 것이었죠. 한참 노크를 하자 안에서는 동서가 누구세요? 라고 불러댔고 저는 차마 대답할 힘이 없다며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버렸어요. 자꾸 불러도 밖에서 대답이 없으니 동서가 현관 근처까지 나와서는 또 누가 장난치는 거야? 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비슷한 시기에 동네 꼬맹이들이 남의 집 배를 누르면서 장난을 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그 말을 도련님께 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를 부르려고 했는데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건 다음부터 확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 라고 옆에서 누가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남편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해서 혹 하려다가 도련님이나 남편이나 형제라서 목소리가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며 무시를 하려 했죠. 그러자 곧이어 그래야겠어. 나는 동서의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현관에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혹여나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손에 쥔 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동선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벨소리와 거참 진짜 귀찮게 하네 라는 동서의 비명이 섞인 짜증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100%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 집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가 도련님이 아닌 제 남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놓치지 않겠다면서 의심만으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면서 무작정 그 집에 노크를 하기 몇 초가 지났으려나 동서가 나와서는 누구냐고요? 라면서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가 뒤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내가 열어볼게 라며 황급히 문을 열었는데 그 맞은편에는 제가 서 있었고 남편은 순간 문을 닫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발부터 집어넣고 문이 닫히는 걸 막고자 한 저는 남편이 억지로 닫으려 하는 문에 발이 껴서 아프다며 거짓 소리를 질러버렸고 놀란 남편이 뒷걸음질을 치는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동선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는 방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딱 서방님만 집을 잠깐 비운 사이였어요. 자주 주말 출근도 한다더니만 아무래도 그날도 출근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바람에 자기 마누라가 자기 형이랑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라 여행까지 파토 내고서 한다는 짓이 겨우 이런 거였어? 내가 그렇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볼 땐 잡아떼더니만 결국 동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당신 입으로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라면서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해야. 재수씨가 애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챙겨준다고 라면서 그 와중에 조카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씨가 지금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우리 집에서 아침에 나갈 적에는 검정색 딱 달라붙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으면서 동서의 집안에서는 제 남편이 글쎄 트렁크 팬티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던 처음 보는 트렁크인데 허리쯤까지 바지가 쏙 내려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 동생의 속옷을 급한 대로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다하다 지 동생 마누라 앞에서 동생 팬티까지 입고서는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조카가 아프다니 어디서 그런 말 같자는 거짓말 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 새끼가 우니 달래야 한다면서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려는 동서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겼어요. 뒤로 자빠진 동서가 허리 부러진 사람 마냥 뒷짐을 지며 아프단 비명을 질렀는데 그 모습에 제 눈깔이 한 번 더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드러누워있는 동서의 가슴골이 훤히 보였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다가 나온 건지 티셔츠에 달려있는 단추가 하나도 잠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만 동서의 가슴까지 다 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럼 그 소리는 제 남편도 이걸 이미 다 봤다는 거잖아요. 드러누운 동서도 자기 가슴이 훤히 나와 있는 게 신경 쓰였는지 옷가지를 주섬주섬 거리는데 저는 그런 동서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동서 몸뚱이에 올라타서는 머리채를 쥐어잡고 얼마나 휘잡으며 물어 뜯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남편은 그저 말리겠다고 난리였고 저는 저대로 두 연놈이 나를 속이고 그간 오래도록 바람을 피워왔다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려 구역질까지 해대면서 가만 안 두겠다며 동서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동서네 집에서 동서가 도련님이랑 애기랑 찍은 가족사진까지 칼로 찢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애기 앞에서 니네 엄마가 니네 큰아빠랑 불륜을 저질렀어 이 자식아 라며 고함을 지르듯 훈계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잘못한 줄 알겠는지 남편은 그만하라며 애운하다가 힘으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요. 아쁘싸 도련님이 집에 오셨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남편이 여행 간다는 말에 배알이 꼴려서 우리 남편을 부른 동서의 부름에 집에 와선 짧게나마 잠자리만 가지고서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저의 방문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욱 오랜 시간을 동선이 집에서 머물면서 제 행패를 말리느라고 현장에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제 시각에 집에 도착한 도련님과 딱 맞닥뜨리자마자 남편은 왔어? 와이프가 술을 좀 마셔서 라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하려는 듯이 저를 끌고 나가려 했고 저는 도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네요. 당신 와이프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 오랜 시간을 당신 형이란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매번 그렇게 주말이면 일하러 자리를 비운 거야? 도련님, 이 년놈들이 바람을 피운다는데 도대체 어떡하냐고요. 라면서 존대를 썼는지 반말을 썼는지도 모르게 한참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찢어진 가족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지 도련님도 한참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가 얻어맞은 자기 마누라의 상태를 보고는 장난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을 건네지 않은 채 저를 붙잡고 있는 제 남편의 손을 떼어주었습니다. 설마 자기 형편을 드는 건가 싶었는데 조용히 제 남편을 보던 도련님이 곧이어 아주 강력한 주먹 한 방을 남편에게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도련님도 저의 말을 믿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저희 남편과 동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각자의 파트너를 두고서 더러운 썸을 타왔던 두 사람이 결국은 각자의 파트너를 향해 시샘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었나 봐요. 그러니 남편도 결혼한다는 도련님들을 따라서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고 또 동서는 저하고 여행을 간다는 남편이 샘나서 여행 당일에 제 남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개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둘이서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은큼한 생각을 가지며 상대의 배우자를 탐할 궁리만 하고 살았던 것이더라고요. 그걸 저는 진작에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하도 저한테 살갑고 따뜻하게 굴어주길래 철저히 동서를 믿어보기로 하면서 의심하던 마음을 접었던 거고요. 결국 이렇게 어마무시한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저희 집구석에서 맞바람을 피워대던 두 년놈들은 동시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서방님은 차마 자기 형이라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못하겠던지 그냥 시댁에서 연을 끊어버린 채
동서한 대의도 보여주지 않은 채 혼자 도망치듯이 애를 데리고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달랐어요. 동서년이 저한테 저질러온 그 두 얼굴의 만행이 너무 열불이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린과 동시에 이 두 년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는 한바탕 엎어버렸네요. 도련님한테 맞았던 그날 남편은 흠씬 두들겨 맞고서는 쫓겨나자마자 시댁으로 도망쳐서 지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시댁도 발칵 뒤집어져 난리가 났지만 아무도 아들을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숨겨둔 채로 저하고 도련님의 눈치를 보던 중이었고요. 남편을 생각할수록 너무 분한 마음에 남편 하나를 먼저 조지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회사를 가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서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면서 부서까지 찾아다니며 개판을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회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답니다. 가족을 속인 죄, 그리고 형제를 속인 죄로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잘림과 동시에 가정도 파탄이 난 채로 완전히 인생 바닥을 찍어버리게 되었고요. 특히 동서는 자기 애를 향한 양육권까지 뺏겨버린 와중에 서방님이 소식도 없이 애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바람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애까지 빼앗겨버린 바람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상황까지 왔네요. 시어머니가 자기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잘못을 사과한다면서 간혹 연락이 와서는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동서는 지금 머리 싸매고 자기 친정에 들어가 드러누워 있다고 하네요. 제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선 방 안에서 은둔형 자식 마냥 술만 퍼마시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동서를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저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겪은 상실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어느 쪽이든 내 남편이 좀 더 망가져서 다시는 태생이 불가능한 놈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